짜자자잔. 뭐야? 나 틀렸어. 자,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이클로헥세인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보이시죠? 네. 사이클로헥세인. 그럼 이 사이클로헥세인은 이게 분자식이 뭐냐면 탄소가 6개고 수소가 12개입니다. 12개. 그래서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는 그냥 어떻게 그리냐면 루이스 구조는 어이씨 여기 칠판인데 삐꾸가 나 있네. 요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로헥세인의 루이스 구조 탄소가 몇 개가 있다고요? 6개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사이클로라는 말의 뜻은? 사이클로라는 말의 뜻은 고리. 그래서 처음하고 끝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 자, 여기에 수소가 몇 개 있다고요? 6개. 수소가 몇 개 있다고요? 수소 12개. 12개. 12개인 건 어떻게 되냐면 각 탄소마다 수소가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12개. 알겠죠? 네.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녀석의 그 기하학적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웠게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걸 옆에서 본 거예요? 자, 얘는 입체 구조 무관하게 그냥 하늘에서 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고 얘는 입체 구조를 고려해서 본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내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구분해서 그렸죠. 무슨 의도겠어요? 평행. 그렇지. 여기서도 양쪽 모두 같은 색깔끼리 평행하게 그린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빨간 것끼리 평행, 파란 것끼리 평행. 아시겠죠? 네.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평행한 두 직선은 뭘 규정할 수 있어요? 평행한 두 직선은 뭘 규정할 수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평행한 두 직선은 뭘 정의할 수 있어요? 만나지 않는다. 동의가 까볼까? 뭐로? 아니요. 평행한 두 직선은 평면을 규정할 수 있죠. 맞죠. 알겠죠?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은 그 둘을 포함하는 평면을 규정할 수 있죠. 그럼 갑자기 웬 평면 얘기가 나오느냐?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두 평면, 아니 두 직선 평행하다고 했죠? 그럼 가상적으로 요런 면을 하나 규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가상적인 면이 있고 그 면에 대해서 어떤 탄소가 하나 위로 올라가 있고 어떤 탄소 하나가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느냐?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비치 체어라고 발음을 잘해. 비치 체어. 그렇죠? 이게 단모음 안 돼. 알겠어요? 예. 장모음이야, 장모음. 비치 체어. 알겠죠? 네가 말하는 게 이상하니? 자, 종이 영어로 뭐예요? 종이. 페이퍼. 종이 낱장을 뭐라고 불러요? 원 페이퍼. 종이 낱장을 뭐라고 불러요? 원 피스 오. 종이 낱장. sheet. 알겠죠? 시트. 장모음이 알겠어요? 시트. 알겠죠? one sheet of paper. 알겠죠? 자, 바다는 영어로 beach. 알겠죠? 장모음이야, 장모음. 자, 어쨌건. 그래서 그 바닷가에 가면 그렇게 해안가에 그 사람들이 이제 반쯤 앉아 있는 둥, 반쯤 누워 있는 둥 하는 의자 있잖아요. 네. 그 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난데없는 체어. 그러면 그 의자에 사람들이 어떻게 걸터 앉아 있어요?
알겠죠? 아시겠어요? 이제 기하학적으로 느낌 오죠? 네. 이제 느낌 오죠? 이걸 체어프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모습을 위를 날아가던 항공기가 항공 촬영을 했다. 항공 촬영. 항공차량. 항공 촬영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 면만 보이고요. 몸통 있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보이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모습인데 이걸 항공 촬영하면 이렇게 보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1대1 대응을 시키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공 촬영에서 위에서 바라보면 그냥 육각형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육각형이 아니라 이런 입체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네. 됐죠? 이때 여기 요 슈쇼 있죠, 슈쇼. 네. 슈쇼가 이건 한 탄소보다 몇 개씩 붙어 있어야 돼요. 두 개씩. 한 탄소마다 두 개씩 붙어 있어야 되죠? 그 탄소가, 그 수소가 각 탄소마다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어디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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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자, 여기까지 인식했죠? 네. 여기다 됐죠? 됐죠? 자, 빨리 그리세요. 그려. 그랬습니까? 됐죠? 아이고. 자, 그렇죠. 자, 준다. 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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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 우쭈. 3. 이 사이클로엑스인에서 수소의 위치 표현을 알아두셔야 해요. 자, 첫 번째 1은 EQ. vs 엑시얼입니다. 이쿼토리얼 vs 엑시얼. 자, 뭔 말이냐? 자, 아까 그림으로다가 한 다음, 자, 같은 색깔끼리 뭐 하다고요? 평행하다고요. 알겠죠? 같은 색깔끼리 평행. 자, 그런데 각 탄소마다 수소가 몇 개가 붙어 있다고요? 두 개씩. 각 탄소마다 수소가 두 개씩 붙어 있다. 네. 그럼 두 개씩 붙어 있는 이 수소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면 짜잔 죽이지 않습니까? 와우. 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슈쇼가 각각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슈쇼가 각각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탄소마다 수소가 몇 개씩 붙어 있다고요? 각 탄소마다 수소가 두 개씩 붙어 있다고 했죠? 자, 그럼 난데없는 저 이코토리얼 엑시얼 저 표현이 무슨 말이냐? 이코토리얼을 직역하면 뭐냐면 적도 방향의
소 방향의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니 정의가 아니고요. 번역합니다. 아주 잘못된 번역이죠. 액시얼은 축 방향의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적도는 화학에서 쓸 말이에요? 화학에서 쓸 말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지구과학 할 것도 아니고 웬 적도? 그러면 이코토리얼의 의미가 뭐냐? 바로 봐. 요 자리를 이코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이코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이코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공통점은? 공통점. 공통점. 멀리 있다. 공통점. 바로 봐. 고릴의 결합선과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자, 색깔 구분 왜 해요? 색깔 구분 왜 해요? 내가 평행하다고 해서 색깔 구분한 거죠? 요 탄소수소 결합선은 누구랑 평행하다? 요거요. 자, 보세요. 얘는 누구랑 평행하다고요? 요거랑 다 평행한 거예요. 알겠죠? 얘는 누구랑 평행하다고요? 요거 다 평행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누구랑 평행해요? 요거 다 평행해요. 그걸 감안해서 내가 그린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코토리얼의 뜻이에요. 남미에, 중미에 있는 에콰도르에서 발견됐다는 뜻으로 이코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너무 적도에 있는 나라 이름. 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적도에 있어요. 라는 뜻의 나라 이름. 에콰도르죠? 에콰도르가 적도의 스페인어식 표현이에요. 네. 적도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쿠에이터. 스페인어로 에콰도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적도하고 에콰도르하고 관계 있다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액시얼의 정의는 뭐겠어요? 액시얼의 정의. 액시얼은 누구냐면 얘를 액시얼 자리라고 해요. 요거. 요런 자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봐. not equatorial이요. 그래서 이코토리얼이 아닌 걸 액시얼로 정의하는 거예요. 왜냐? 이 흰색 결합선은 파란 거랑 안 평행하죠? 빨간 거하고 안 평행하죠? 노란 거하고 안 평행하죠? 아무 색깔하고도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액시얼로 정의하는 거예요. 남극이나 북극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액시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코토리얼이 아니기 때문에 액시얼이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규정하느냐? 혼성 오비탈 뭐예요? sp3죠? sp3면 기하학적으로 무슨 구조가 나와야 돼요? 삼연체가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그리고 평행하지 않게 구조를 규정을 해주면 수소의 위치를 잡아주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 삼연체 배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사이클로헥세인의 체어폼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사이클로헥세인의 체어폼을 알아낸 결과 무슨 상을 받게 되죠? 이것도 노벨 화학상입니다. 이거 밝혀낸 거로 노벨 화학상 받았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봐요. 자, 이제 볼까? 액시얼 이코토리얼 뭐예요?
액시얼 이코토리얼. 액션. 액시얼. 액시얼 이코토리얼 뭐야? 액션. 액시얼. 자, 액시얼 이코토리얼 뭐야? 이큐버터리. 이코토리얼. 액시얼 이코토리얼 뭐야? 이코터리. 이코토리얼. 액시얼 이코토리얼 뭐야? 이코. 이코토리얼. 얘 이코토리얼. 아시겠죠? 네. 됐습니까? 됐죠, 됐죠. 고다. 수소의 위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코토리얼 액션하고 쓰는 또 하나 중요한 방법, 업다운이에요. 업. 네. 자, 업은 위쪽이고 다운은 아래쪽이다, 뭐 그거거든요. 근데 그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굵게 표시하고, 다운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는 그 업다운을 얘기하는 건데, 말 그대로 위아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게 사이클렉세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최후폼을 그리면, 자, 이 상태에서 수소가 사실 어떻게 이코토리얼, 액시얼, 액시얼, 이코토리얼, 액시얼, 이코토리얼, 액시얼, 이코토리얼, 액시얼, 이코토리얼, 액시얼, 이코토리얼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얘네를 이코토리얼, 액시얼 구분 없이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냐? 바로 어떤 탄소 있죠? 어떤 탄소, 이 각각의 꼭지점들의 탄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탄소가 있는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로 평행하게 지평선을 그려요. 각 탄소마다 다 따로따로 지평선을 그려요. 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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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선을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때 지평선을 기준으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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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전부 다 업으로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지평선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지평선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평선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얘, 아래쪽에 있는 얘, 이런 애들은 다 뭐라고 부른다? 다운이라고 불러요.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평면 구조로 바꾸어 그릴 땐 이 상태에서 얘를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지금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알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되냐면 업 수소, 다운 수소, 업 수소, 다운 수소가 다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업이라고 그린 것들 보이시죠? 이게 지금 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다운이라고 그린 것들 있죠? 이게 다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대1로 대응을 시켜야 관련된 입체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설명을 안 해줬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알겠죠? 그러면 아까 얘네들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이코토리얼 엑시얼로 표현을 했죠. 그럼 얘를 다른 식으로 업다운으로 표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업다운 뭐예요? 얘는 업이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 얘는 업다운 뭐예요? 다운. 다운이라는 거 알겠죠? 얘는 다운. 다운. 얘는 다운. 다운. 얘는 업. 업. 얘는 업. 자, 의외로 뭐 따지기 굉장히 불편해요. 뭐 할만해요? 할만하죠. 근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저런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이게 막 실수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육각고리를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육각고리를 그리고 이때 편의상 뭐 하나를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뭐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자리를 이거라고 해보자. 아시겠죠? 이 자리를 이거라고 하면 자, 메틸이 업으로 있어요? 다운으로 있어요? 업이요. 업으로 있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에 염소가 있죠? 염소는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알겠죠? 그 옆에 메틸은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다운. 다운. 됐죠? 그 다음 얘는 자, 마찬가지로 편의상 이 자리를 여기라고 해보죠. 그럼 염소는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업. 그러면 하나, 둘, 두 번째 메틸은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다운. 그 다음 염소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얘는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다운이죠. 되십니까? 됐죠? 그래서 결국 이 둘은 뭘 비교하는 거냐면 요 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자, 이때 이런 거 뭐라고? 하이랄. 카이럴이죠? RS 시작. 자, 연습해야죠? RS 시작. 됐습니다. 자, 지우는 S래요. 자기는 준서. 저도 S로 가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요거. 자, 지우는 R, 준석은 R이요. 얘는 S입니다. 자, 틀렸으니 해보죠. 자, 당연히 업엔 누가 있다? 뭐야? 잠시만. 누가 있어요? 수소가 있겠죠? 네. 수소가 몇 등? 사세요. 4등. 자, 얘를 중심으로 이제 얘를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4등은 정해졌고, 자, 요거 중에 다 탄소잖아. 자, 똑같이 탄소인데 1등은 누구겠어요? 얘겠죠? 왜냐면 똑같은 탄소인데 그 탄소엔 염소가 붙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남아있는 거 요 탄소하고 요 탄소인데 이 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붙어 있지만 얘는 수소가 2개 붙어 있고 탄소가 또 있죠. 얘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2등이고 얘가 3등이겠죠. 그럼 수소가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1, 2, 3 왼손. 아, 이해했어요? 자, 저걸로 적고. 오케이. 자, 그랬어요? 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보조선들은 이제 다시 한번 지우고 이제 당장 필요 없으니까. 자, 그다음 예. 요거. 그다음 요거. R이요. 지우 날 준석. R. 얘는 R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얘 뭡니까? 염소 자리. CCL. 염소 자리 뭡니까? R입니다. 지우는 R이래요. 준석은 전 S였습니다. S죠. 오? 맞네요. S. 아,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아니. 요거 메틸. S입니다. 지우는 아, 주세요. R. 또 S요. 저기도 S? 네. S죠. 요거 R이요. R. 자, 연습은 R입니다. 어우, 잘하셨어요. 자, 자꾸 시켜보는 이유를 알겠죠? 할수록 익숙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할수록 이거 할만하네 이렇게 되죠. 물론 어떤 RS는 진짜 따지기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뭐 기하학적인 문제인지라 그런 건 시험에 나올 리가 없고 뭐이 정도만 따질 수 있으면 거의 충분해요. 자, 그래서 RS는 예쁘게 잘 따졌고요. 이때 둘의 관계는? 있죠. 둘의 관계는 뭐예요? 혹은 아니면 관계가 없나요? 둘의 관계는? 구조 이상 같은. 준석, 둘의 관계는? 자,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둘의 관계를 알려면 이 녀석들 각각의 이름 붙이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짜 유기화학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곱. 자, 그러면 왜 이름 붙이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요 고리사슬 있죠? 고리사슬이 주사슬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첫 시간에 지우가 내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주사슬에 이제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이때 여기가 1, 2, 3, 4번입니다. 네. 여기는 1, 2, 3, 4번. 자,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가지가 결합된 탄소의 번호가
작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 우선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기를 1번이라고 하자. 여기 1번. 그러면 1, 2, 3, 4, 5번이 되죠? 그러면 5번보다 4번이 더 작은 체계가 되니까 여기를 1번으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1번으로 해야 1, 2, 4라는 체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어디를 1번이라고 해야 1, 2, 4라는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지. 그럼 잘 봐요. 여기는 1번에 뭐가 붙어 있어? 염소가 붙어 있죠. 여기는 1번에 뭐가 붙어 있어? 메틸이 붙어 있죠. 그럼 이건 뭐가 달라진 거예요? 결합의 순서가 달라진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팔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 팔은 몸통에 붙어 있어야 휴먼인 거죠. 근데 내 팔이 머리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건 인간과 같은 구조예요? 인간과는 다른 구조예요? 인간과는 다른 구조라고요. 그럼 얘는 1번에 누가 붙어 있어요? 염소가 붙어 있죠. 1번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염소죠. 다른 건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메인 체인에 같은 가지가 붙어 있어요? 메인 체인에 다른 가지가 붙어 있어요? 메인 체인에 다른 가지가 붙어 있죠? 둘은 뭐가 다른 거예요? 구조가 다른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무슨 이성일체다? 구조 이성일체입니다. 디귿은 서로 구조 이성일체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자, 우선 썼어요? 썼죠. 자, 여기까지 빨리 필기 마무리 하시고. 자, 썼습니까? 썼죠. 준서 썼어요? 썼죠. 자, 그러면 거기에 여기 줄게요. 자, 우선 요 단어 있죠. 컨포메이션. 컨포메이션을 우리말 번역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는 최어 구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자 구조 요런 모습이 의자 구조 아니에요? 요런 모습은 의자 배열 아니에요? 이런 건 뭐라고요? 의자 형태인 거예요. 알겠죠? 저렇게 단어를 세심하게 정의를 생각해 가면서 써본 적이 없죠. 근데 그게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왜냐면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는 사실 화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하고 문제 풀어보니까 매우 화학적이에요? 상당히 기하학적이에요? 너무 기하학적이죠. 지금 여기서 뭐 오비탈 전자빛 이런 거 필요해요? 1도 없어요. 1도 필요 없잖아요. 반응성 필요해요? 1도 필요 없죠. 여기는 100% 기하학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형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줄게요. 준다. 자, 그러면 두 번 형태 이성질체. 얘가 우리말 번역으로는 형태 이성질체고 영어로는 컨포메이셔널 아이소머입니다. 그러면 컨포메이셔널 아이소머 이게 뭐냐? 얘는 첫 번째 이성질체 간 구조와
배열이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성들체는 맞는데 이성들체 사이에 구조하고 배열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럼 이때 구조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constitution이라고 했어요. 구조는 constitution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영어로 뭐예요? configuration이에요. 구조는 여러 번 얘기했죠. 구조의 뜻은 결합. 원자 간 결합 순서예요. 컨피규레이션은 이게 명확하게 지금 막 다 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RS 따졌죠. 그게 컨피규레이션이에요. 아시겠죠? 혹은 오늘 바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아는 말 시스트랜스. 아시겠죠? 요런 걸 구분하는 걸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형태 이성질체는 이성질체는 맞는데 서로 간 구조가 같아요. 이성질체가 맞는데 서로 간 컨피규레이션도 같아요. RS가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 그럼 당체 뭐가 다르다는 얘기냐? 서로 형태가 다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형태를 컨포메이션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형태는 뭐냐면 바로 결합 뒤틀 을 통해 나타나는 서로 다른 꼴. 왜 꼴이란 말 쓰죠? 우리말로. 뭐 약간 안 좋겠으면 야 꼴 좋다 할 때 그 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뭐 수학 시간에는 뭐 사다리 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 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뒤틀림을 통해 구현되는 서로 다른 꼴들을 그걸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이시오? 준석, 그리고 있어요? 네. 자, 그리세요. 자, 이때 여기서 준석, 이 뭐예요? 카이랄. 카이럴 탄소. 이 뭐예요? 카이랄. 자, 그럼 뭘 따져야 되겠어요? RS. 시작. 이 뭐예요? 얘는 S. 이거 뭐예요? S요. 요거 S라는 거 알겠죠? 네. 요거 뭐예요? R. R이라는 거 알겠죠?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렇다면 이때 이 녀석의 속성은 뭐예요? 매조. 메조라는 거 알겠어요? 네. 메조? 네. 자, 왜냐?
S 주변 구조하고 R 주변 구조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죠. S 몇 개 있어요? 하나. R 몇 개 있어요? 하나. 개수 같죠? 매조. 네. 그러면 매조는 거울상 이성물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뭐가 발견될 수도 있냐면 이런 식의 분자의 대칭면이 나타날 수도 있죠.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적 대칭면을 기준으로 동일한 거리에 똑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구현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된 놈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준석, 이 뭐야? 카이랄. 이 뭐야? 카이랄. 자, 뭐 구해야 되겠어? 자, RS 뭐야? R이요. R, S 뭐야? RS 뭐야? S. S. 알겠어요? 아, 그렇다면 얘는 속성상 뭐야? 매주. 얘도 매조라는 거 알겠어요? 네. 왜냐면 R 주변의 구조하고 S 주변 구조가 같죠? 네. 그리고 이놈은 뭐가 발견돼? 아이. I가 발견되죠? 오. 알겠어요? 자, 업 반전 다운, 업 반전 다운, 다운 반전 업.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매조에서는 분자의 대칭면이 나타날 수도 있고 센터 오브 인벌전이 나타날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보조선을 연결하면 이게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되십니까? 그런데 이때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둘은 구조 어때요? 같아요. 둘은 준석 구조 어때요? 같아요. 같죠? 둘은 배열 어때요? 똑같아요. 같죠?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안 겹쳐지죠? 그럴 때 뭐라고 부른다고? 거울. 이걸 형태 이성교차라고 한다고. 아. 이해됐다. 아, 오케이. 거울상은 뭐가 다르죠? 보통 RS가 달라야 거울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 오케이. 이게 형태 이성물체.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물질적으로는 매조, 이것도 물질적으로는 매조인데 어쨌건 그림이 이러면 안 겹쳐지죠. 그래서 안 겹쳐지니까 이름도 따로따로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겹쳐진 형태, 얘는 엇갈린 형태,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근데 형태 이성물체 관련해서 뭐 더 자세히 안 한 것 같으니까 요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리을만 합시다. 여기 지울게요. 네. 지운다. 리을. 자, 리을은 구조가 이렇게 되고 메틸, 터셔리 부틸, 아마 뭐 아이소프로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뭐 수소는 표시 안 해도 되죠. 네. 왜냐면 업이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뭐 다운. 자, 요거에 대해 얘는 메틸이 다운이고 아이소프로필이 업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 둘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1. 서로 구조 어때? 조금은 같아요. 같죠? 이때 넘버링을 하자면 여기를 1번, 여기를 4번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에 아이소프로필, 4번에 메틸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번에 똑같은 거, 4번에 똑같은 거 붙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이 배열 어때요? 똑같아요. 배열? 배열이 다르죠. 맞네요. 어떻게 달라요? 없다. 아, 요건 트랜스인데 요 시스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잘 봐요. 구조는 같은데 배열이 다르죠. 그런 이성질체를 뭐라고 해요? 형태. 알죠. 이건 구조는 같은데 배열이 다르다.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입체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논리 구조를 알겠어요? 네. 입체 이성질체 영어로 스티리오 아이소머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이 둘은 거울상인가요? 아니요. 자, 이 거울이 되면 이렇게 되나요? 안 돼요. 이렇게 됐던 게 거울이 되면 이렇게 되나요? 안 돼요. 주소가 그래?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럼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는 아니죠. 따라서 부분 입체 이성질체입니다. 그럼 입체 이성질.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아 스티리오머라고 합니다. 자, 논리 구조가 뭐냐면 아예 시작 단계에서부터 구조가 다르다. 그럼 무슨 이성질체? 시작 단계에서부터 구조가 다르다. 그럼 무슨 이성질체? 형태 이성질. 입체 이성질. 비교 대상이 아예 구조가 다르다. 아, 이성질체. 그럼 무슨 이성질체?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여기 사슬에 네 번째 탄소가 여기 붙어 있고 하나, 둘, 세 개인데 네 번째 탄소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럼 둘은 구조가 같은 거예요? 구조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준석! 예. 둘은 구조가 같은 거예요?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거 같은 거 다른 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탄소가 여기 붙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탄소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둘은 구조가 같은 거예요? 구조가 다른 거예요? 다르다. 구조가 다르죠? 네. 구조가 다르면 무슨 이성을체라고 하냐고요? 구조 이성을체라고요. 논리 구조상.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구조를 확인하는 거예요. 구조가 만약에 달라졌다. 그럼 무슨 관계? 구조. 구조 이성을체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1414의 구조가 어때? 같아요.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배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RS나 시스트랜스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지만은 여러분들 수준에선 저 두 개만 알면 돼요. 배열을 봤더니 RS는 어때요? RS는 구분할 수가 없죠. 네. 왜냐면 얘는 카이럴 탄소의 RS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 있기 때문에 RS를 따질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CIP 룰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RS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RS를 부여할 수는 없으나 무슨 차이가 생겨요? 시스트랜스가 생기죠.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둘은 구조는 같지만 배열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조가 같아서 살펴봤더니 배열도 같아요. 그런데 안 겹쳐져요. 그럴 땐 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울상이 아니라 형태에서. 형태 이성을체로 판단하는 거라고요. 준서가 알겠어요? 네. 준서가 뭐가 이상해?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자, 플로우 차트.
만약 구조가 달라요. 그럼 무슨 이성물체? 구조 이성물체. 내가 하는 말을 따라와요, 그냥. 네. 구조가 달라요. 그럼 무슨 이성물체? 구조 이성물체.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알겠죠?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코딩할 때 플로우 차트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요. 자, 그런데 비교를 했더니 구조가 같아요. 그 다음 어디를 뭘 봐야 돼요? 배열. 배열을 봐야 돼요. 알겠어요? 자, 배열을 봤더니 배열도 만약에 같아졌어요. 그럼 뭐예요? 형태. 형태 이성체예요. 네, 아, 네. 이해하겠어요? 네. 구조도 같고 배열도 같으면 형태 이성체라고요. 네. 알겠죠? 그런데 배열이 지금 달라졌네요. 뭐 달라졌어요? 시스트랜스로 지금은 달라졌죠. 네. 그러면 구조가 같은데 배열이 다른 건 무슨 일성물체라고 한다고요? 입체 이성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입체 이성물체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입체 이성물체인데 다시 잘 살펴봤더니 거울상이에요? 거울상은 아니에요. 아니요. 거울상이 아니죠. 만약 거울상이었으면 거울상 이성물체도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입체 이성물체인데 거울상 이성물체가 아니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쓰는 논리 단계가 다이아스테레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다이아스테레오인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스테레오는 입체 이성물체 중 거울상이 아닌 걸 다이아스테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이 논리 구조 알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준서. 이성물체인데 구조 같았어요. 네. 배열도 같아요. 네. 그런 이성물체? 형태요. 이성물체. 알겠죠? 구조가 다른 이성물체는? 구조요. 구조 이성물체. 구조는 같은데 배열이 다른 이성물체는? 입체. 입체 이성물체. 입체 이성물체인데 알고 봤더니 거울상이야. 그럼 무슨 이성물체? 거울. 거울상 이성물체. 입체 이성물체인데 거울상이 아니었어. 무슨 이성물체? 부분 입체. 부분 입체 이성물체. 논리 구조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